안녕하세요 여러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 오준호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오준호의 오문오답, 이름하여 오준호가 알고 싶다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몇 번 검사를 해봤는데 다 INTJ, 인티제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확실히 T형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물을 보면 어떤 그 사물의 이유나 원인이 궁금하고 그런 원인을 진단하고 분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가 힘들다고 하면 공감하기보다는 그 원인을 분석해서 해법을 내주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는 가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일이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즐겁지만, 하지만 아이로서 혼자의 좀 시간을 또 가져야 하는 면이 있습니다. 지식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진취적인 성격,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새로운 생각이나 새로운 지식 혹은 해석에 흥미를 느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사람과 만나도 대화가 어색하지가 않은 편입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분야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또 듣고 리액션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식을 얻으면은 잘 정리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게 전달을 잘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작가로서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저는 저의 고요한 시간을 즐기는 사람이지만 인생에서 어떤 결단이 필요할 때, 결심이 필요할 때 물러서거나 숨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택해왔는데요. 저의 성격이 좀 진취적인 성격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기에는 사회운동을 했었고, 그러다가 작가라는 길을 가고, 또 국회에 가서 국회 비서관이 되고, 또 대선 후보까지 되고, 지금은 당 대표까지 하는데, 이런 국면마다 사실 쉽지 않은 결단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결단의 순간들이 올 때 물러서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 보자, 내 앞에 오는 파도가 무엇인지 한번 겪어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요. 두 갈래 노란 길이 있을 때 사람이 많이 가지 않은 길을 택한 것이 나의 삶을 바꾸었다 라고 하는 그런 시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 꿈은 과학자였습니다. 로봇 만화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과학자가 돼서 로봇을 만들어야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가 되려면 수학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작 더 좋아했던 것은 로봇 만화의 로봇보다는 만화, 즉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읽고 또 쓰거나 상상해보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야기를 쓰는, 글을 쓰는 재능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설가가 되고 싶어서, 글을 계속 쓰고 싶어서 진로를 국문과로 택했는데, 제가 갔던 그 대학의 국문과는 소설 쓰기 같은 것을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망을 많이 했는데, 또 희한하게도 그곳에서는 대자보 같은 정치적인 글쓰기 기회가 또 많았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저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의 그런 경험 위에 저는 진로로 기자 같은 글 쓰는 사람이 되기를 좀 꿈꾸었는데, 제가 학생운동을 하다가 사회운동을 하고 또 진보정당 운동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글쓰기라고 하는, 글쓰기를 직업적으로 하는 어떤 꿈을 좀 미뤄둬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30 중반이 돼서 글쓰기의 꿈을 더는 미뤄두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작가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36살에 첫 번째 논픽션을 썼고, 그 뒤로 10년 동안 작가 활동을 하면서 약 15권의 책을 썼습니다. 세월호 기록물부터 블록체인, 교양서,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까지 정말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책을 써왔습니다. 처음에 꿈꿨던 것처럼 소설가는 아니었지만 논픽션 작가로서 매우 성실하게 작업을 해온 편입니다. 저는 그 작가라는 직업이 참 좋았는데요. 세상의 내가 몰랐던 어떤 지식이나 진실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았고, 내가 알게 된 지식과 진실을 그것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준다는 점에서도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작가 활동을 할 때 존경했던 사람이 일본의 논픽션 작가 다치바나 다카시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아주 고령이 될 때까지 정말 꾸준히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 사회를 고발하는 그런 논픽션을 써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읽고 또 많은 책을 썼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었고요. 지금은 정치인의 길을 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책을 쓸 생각입니다. 작년에 저는 사명이 있는 나라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최소 한 권 이상의 책을 써서 저를 아는, 저의 생각이 궁금한 독자들에게 저의 생각, 비전,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전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정치인을 좁은 범위로 말하면 지난 2022년 대선 후보로 선거에 출마하면서부터가 정치인의 시작일 텐데요. 정치를 좀 넓은 범위에서 말하면 저는 20대 때부터 정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이던 1990년대 말에 진보정당으로서 청년진보당이라는 진보정당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당에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진보당이 발전적으로 변화한 사회당이라는 정당에서도 당직을 맡아서 또 열심히 활동을 했고요. 그렇게 제가 30대 때까지는 꾸준히 진보정당에서 활동을 하다가 작가가 되고 나서는 정당 활동에서 조금 멀어져서 저의 작업에 좀 몰두를 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책을 쓰고부터 기본소득 강연을 하고 기본소득 운동가가 되어서 다시 이 기본소득 당에 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당에서 활동하다가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의 국회 비서관으로 정책과 여러 입법을 다루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대선 후보, 이어서 기본소득당의 대표까지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속한 이 기본소득당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요새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몇 년 전에 아카데미상을 받은 윤여정 배우님이 수상 소감으로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사람들은 한국 영화가 요새 왜 이렇게 성장했는지 물어보지만 사실 한국 영화는 과거에도 꾸준히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어 왔다. 다만 그 작품을 사람들이 알아보게 된 것이 바로 최근의 일이다. 이렇게 인상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도 이 기본소득당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창당하고 정말 꾸준히 원칙과 비전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지난해부터 그 노력에 값하는 국민들의 성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신 있는 태도와 실력을 가지고 정확한 입장과 정확한 수를 놓으면서 잘 싸워나갔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본소득당의 관심과 응원이 모이고는 있지만 아직 저희들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성원을 보내시는 국민들 혹은 재난 참사의 피해자들, 사회적 약자들이 바라는 만큼의 변화를 아직은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죄송하고 아쉽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이 더 큰 정당이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